변호사님. 네. 요즘에 전세 사기 정말 많고 꼭 전세 사기가 아니어도 네. 뉴스를 틀면 전세 관련 문제 상당히 많이 보도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만약에 전세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돈을 줄 생각을 안 한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그러면 많죠.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대처하면 되나요? 일단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계약을 거절하겠다 갱신을 하는 네. 기간이 2개월 전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2개월 전까지는 늦어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 네. 그런 의사표현을 일단 남기는 게 1번이죠. 그러면 뭐 갱신 거절합니다. 뭐 이렇게만 하면 되나요? 뭐 정해진 형식 이런 건 없나요? 뭐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네. 실제 정해진 형식은 없고요. 그냥 내가 갱신을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만 분명히 담겨 있으면 그게 어떤 형식이든 증거로 인정될 수 있어요. 네. 그럼 요즘에는 보통 뭐 카카오톡 많이 이용하고 뭐 문자 많이 남기는데 문자로 해도 되나요? 문자로 해도 저도 문자로 하라고 안내도 하고 문자로 하고 날짜랑 시간이 캡처돼 있으니까 네. 해도 상관없고요. 네. 그 내용 증명으로 해도 되는데 네. 조금 뭐 사안이 복잡하다거나 그 전에 집주인이랑 다른 분쟁이 있었다 하면은 내용 증명 보내는 게 더 좋긴 하죠. 근데 문자로 하든 전화를 해서 녹음을 하든 내용 증명을 하든 간에 네. 그 형식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하기만 하면 하기만 하면 네.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은 내용을 남기고 나서에가 가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는 게 불안하다. 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의사표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투트랙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네. 결국에는 이제 사람 사이에 푸는 문제라 네. 너무 또 법적으로만 하면 또 안 풀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믿기만 하고 기다리면 불안하니까 네. 저희 같이 이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근거는 확실하게 채우되 네. 그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조금 협상으로 해결할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그래서 집주인이랑 계속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제 알리지 않고 법적 절차는 따로 준비해 놓는 그 양면 전략이 좋은 거죠. 어쨌든 사람이랑 사람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네. 커뮤니케이션은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법적 절차. 근데 법적 절차라면 그럼 뭐 바로 소송을 준비하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진 않고요. 소송을 이제 마지막에 하는 거고 네. 본인이 일단 연장을 거절했잖아요. 네. 근데 사람마다 이제 그 상황이 다르겠지만 연장을 거절해도 이 집에서 안 산다는 의사는 남겼는데 네. 실제로 다른 집에 빨리 이사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돈 받을 때까지 거주할 건지 이걸 먼저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뭐 청약이 돼서 신혼부부 어디 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 날짜 맞춰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일단 이사를 가야 되는 거고 돈 받기 전에도. 근데 자금 사정이 안 돼서 돈이 들어와야만 갈 수 있다 하면은 돈 받을 때까지 버티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를 갈지 말지를 먼저 결정하는 게 1번이에요. 이사의 여부를. 그럼 이 뭐 돈 받기 전에 이사를 가면 돈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소문에는 돈 받을 때까지 무조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게 조금 애매하게 막 인터넷에 돌아다니긴 한데요. 네. 그 돈 받을 때까지 꼭 거주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돈이 없어서 이제 거주를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대출이나 자금 사정이 되면 꼭 거주를 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만약 이사를 가야 되면 자기 다른 돈으로 이사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현재 집에서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으면 그러면 이사를 가도 나중에 돈 받는 건 문제는 없어요. 꼭 거주해야만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정보. 잘못된 정보.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임대차를 들어오면 그 전입신고는 확정일자를 받거든요.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많이 아는데 그 전입신고는 확정일자는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만약에 전입신고를 다른 데 옮겨버리면 기존 전입신고는 효력이 상실되거든요. 근데 돈 받을 때까지는 효력이 상실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입신고 효력을 남겨놔야 된다 하면 법원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는 거고요.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인정이 되면 그러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라든지 우선 면제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법원에다가.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법원에다가 그냥 신청만 하면 되는 건가요? 신청만 하면 되는데 그게 종이로 해도 되고요. 그 인터넷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들어가면 거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있어요. 거기에다 전자소송 하는 분도 요즘 많아요.
요즘에는 다 시스템화돼서 시스템화돼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네. 뭐 법원에서 알아서 진행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게 따로 있을까요? 그 보통은 신청할 때 이제 계약 종료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계약이 끝났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 첨부 서류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제대로 서류만 냈다 치면은 네. 별도의 법원의 어떤 보정 명령을 받지 않고 통과가 되니까 네. 한 일주일 내외로는 결정이 나요. 일주일. 그러면 우리가 접수한 날 기준으로 보통은 일주일 내외로 결정을 내려주고요. 네.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면 이제 등기부에다가 표시가 되는데 결정된 시점부터 표시될 때까지도 한 1, 2주 걸려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결정만 받았다거나 신청만 받은 상태에서는 이사 가면 절대 안 되고 본인 살았던 집의 등기부를 떼서 네. 반드시 거기 임차권 등기란 표시를 봐야 돼요. 그게 표시가 돼야만 공식적으로 인증된 거거든요. 그래서 최초 신청한 시점 기준으로 법원의 결정을 받는데 한 일주일 정도? 네. 결정 받고 등기부에 뜰 때까지 한 1, 2주 정도 기다렸다가 등기부 표시가 되는 걸 보고 이제 그때는 이사가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법률적인 차원치고는 네. 뭐 그렇게 소요되는 시간이 그렇게 네, 길진 이거는 않은 것 빨리 같은데 해줘요.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임차권 등기 잘 하고 네. 그 이후에는 뭐 소송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임차권 등기까지 해놓으면은 이제 이사를 가도 문제는 없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가려면 집을 비워줘야 되는데 혹시나 그 임대인 분들이 뭐 원상복구나 이런 걸로 문제 삼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본인이 거주할 때 살았던 가구나 이런 거 사진을 좀 찍어놔야 돼요. 사진으로. 그리고 이사를 가고 나서 집을 비우면 깨끗해지는데 그걸 사진을 찍어놓으면 앞뒤 비교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몇 월 며칠째 이사 갔다는 게 드러나니까 그 사진만 보관해 놓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하고 첨부해서 소송하는데 문제 없죠. 네. 그러면 소송을 진행하면 뭐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네네. 되겠고 그럼 이제 금액적인 게 좀 문제가 있는데 뭐 원금 외에도 이자도 네네. 저희가 받을 수가 있나요? 그 이사를 가지 않고 거주하면은 네. 그러면 이제 이자 청구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요. 이사를 가고 나서 소송을 하면은 아니면 소송 도중 이사를 갔다거나 네. 이사를 간 시점 이후에는 이자 청구가 가능한데요. 네. 그게 소송 전에는 연 5%고 소송 접수 후에는 연 11%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를 청구하기 위해서라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네. 이사를 가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야 되니까 네. 실제로는 현실에서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사를 가고 나면 이제 지연손해금 소송 그 이자는 가능하죠. 그러면 뭐 당장 이사 갈 연료가 안 돼서 이사를 못 간다 그러면은 계속 이사를 안 가고 거주를 하는 상태에서 소송을 하면 이때도 이자는 그거는 이제 본인이 거주를 하는 거니까요. 네. 이자를 받을 수는 없고 원금만 받을 수 있어요. 원금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자라는 거는 내가 거주도 하지 않으면서 돈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네. 내가 거주하는 이익이랑 돈에 대한 대가가 상응한 관계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자를 안 주려면 나도 거주해야 되는데 정작 내가 거주하면서 이자를 받는 건 이중이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사를 가지 않고 소송하면 이자는 못 받는다고 봐야죠. 네.